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정말 반가워요. 오늘은 식품 표시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염저당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수업 열심히 들을 준비 됐나요? 준비됐으면 시작해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에는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첫째, 자연식품과 가공식품의 차이점. 둘째, 식품 포장지에는 무엇이 쓰여 있는지. 셋째, 덜 달게, 덜 짜게 먹기 식습관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해 배워보고 마지막으로는 다 같이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연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콩, 딸기, 생선, 돼지고기와 같은 자연식품은 공장에서의 가공을 거쳐 두유, 딸기잼, 생선 통조림, 햄과 같은 가공식품이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 친구들이 즐겨 먹는 과자, 음료와 같은 간식은 모두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은 자연식품과는 달리 식품 표시라는 것이 있어요. 식품 표시는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혹시 마트에서 간식을 사본 경험이 있나요? 친구들이 구입한 식품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진과 같이 식품에 관한 정보가 적혀 있는 식품 표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 총 내용 당량을 통해 제품의 영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둘째, 총 내용량과 열량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의 내용량은 280g, 열량은 340칼로리네요. 셋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 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볼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먹게 되면 나트륨 기준치의 44%를 섭취하게 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영양 성분 중에서 나트륨과 당류는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먼저 당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당은 우리 몸에서 무엇을 할까요? 음식에서 단맛을 내주고 우리 몸과 뇌에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답니다. 단맛을 내는 음식으로는 설탕, 올리고당, 꿀, 물엿 등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즐겨 먹는 식품 속에는 당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적정 섭취량은 50g이에요. 만약 탄산음료 1캔과 단팥빵 1개를 먹게 된다면 당류 섭취량이 47g으로 많은 양의 당류를 섭취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당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충치, 비만,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류가 많은 가공식품의 섭취는 줄이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덜 달게 먹는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초코우유, 바나나 맛 우유는 당류 함량이 높기 때문에 흰 우유를 마셔요. 둘째, 갈증이 날 때는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요. 셋째, 간식은 당류 함량이 높은 단음료보다는 우유나 과일로 먹어요. 마지막으로 가공식품을 살 때는 식품 표시에 써있는 당류 영양 표시 함량을 꼭 확인해요. 당류가 더 적게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는 게 더 좋겠죠? 이와 같은 약속을 지켜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더
덜 달게 먹는 습관을 길러보아요. 두 번째로는 영양 성분 중 나트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나트륨은 우리 몸 안에 수분을 조절해주고 우리 친구들이 먹는 식품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근육을 움직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소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사실 잘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즐겨 먹는 가공식품 속에는 나트륨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와, 나트륨의 일일 적정 섭취량은 2000mg인데 라면의 경우 한 그릇을 먹게 되면 하루의 적정 섭취량에 가까워지게 되고요. 짬뽕일 경우 하루 권장 섭취량의 무려 2배인 40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가공식품 속에 이렇게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었나요? 이처럼 나트륨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졸중, 고혈압, 위장병, 심장질환, 심장병, 골다공증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의 나트륨보다 많이 먹게 되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잊지 않도록 해요. 잊지 않으려면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덜 짜게 먹는 습관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식품을 고를 때 나트륨이 적은 식품을 선택해요. 둘째, 국물은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국이나 탕, 찌개를 먹을 때는 국물을 적게 먹어요. 셋째, 신선한 채소 우유를 충분히 먹어요. 넷째, 가공식품을 고를 때 나트륨 영양 표시를 꼭 확인해요. 이와 같은 약속을 지켜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는 습관을 길러보아요. 우리 친구들 나트륨을 안 먹을 수는 없겠죠. 나트륨을 섭취하게 될 때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으면 좋겠죠? 이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 같이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면서 퀴즈로 풀어보도록 해요. 준비됐나요? 먼저 덜 달게 먹는 습관이에요. 목이 마를 때 탄산음료보다는 물을 마십니다. 아이스크림과 같이 단맛이 나는 간식은 적게 먹습니다. 단팥빵, 케이크와 같은 단맛이 많은 음식은 적게 먹습니다. 간식으로 초코과자보다는 과일을 먹습니다. 빵을 먹을 때는 잼을 적게 발라 먹습니다. 딸기맛 우유보다는 흰 우유를 마십니다. 다음은 싱겁게 먹는 습관이에요. 소금, 간장 등의 양념은 적게 먹습니다. 감자칩과 같은 짠 과자는 적게 먹습니다. 간식은 과자보다는 과일이나 우유를 먹습니다. 어묵,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을 적게 먹습니다. 햄버거, 피자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지 않습니다. 가공식품의 영양 표시 중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합니다. 외식을 할 때 미리 싱겁게 해달라고 주문합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저염저당 식생활을 실천하는 건강한 어린이가 되기로 약속해요.